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50년을 숨겨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지. 50년을 숨겨왔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버리고 없던 일로 만들고 살아온 세월이 7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나타난 젊은 요양보호사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눈은 제가 평생 잊으려 했던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죽기 전에 받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거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제주도 서귀포 돌담마을 50년을 살아온 이 돌집에서 눈을 뜨면 언제나 파도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초여름 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고 멀리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오정숙 72. 서울에서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다 15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공식적으로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50년 전 22살의 저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아침마다 한약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약장 앞에서 저는 오늘도 무사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한의사 면허증 옆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22살의 제가 배 불룩한 채 고개를 숙이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은 아무도 모릅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매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50년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녹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1년 전 가을, 저는 집 앞 돌담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뇌경색 초기예요.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엔 절대 가기 싫었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 소독약 냄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 저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뒤 서울에 사는 딸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시고 계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딸아이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한계였으니까요. 손이 떨리고 기억이 가물거리고 밤이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초여름 아침 보리밭에서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오늘부터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깔끔한 요양보호사 유니폼, 손에 든 작은 가방. 평범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마주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눈,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 5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눈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문지방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으니까요. 민주는 저를 안방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를 훔쳐봤습니다. 이마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왔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 나세요.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식사를 거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저를 제대로 쥐지 못하는 저를 위해 그는 때때로 직접 떠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뇌경색 재발 방지약, 여러 알의 약을 물과 함께 건네며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꼭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또 쓰러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닮았는지 저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바닷가 갈까요? 민준이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마을 한 바퀴만 돌아요. 사실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50년 전 그 아이를 버린 곳이 바닷가였으니까요. 고아원 문 앞이 아니라 사실은 배를 타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른 작은 포구였습니다. 그곳 파출소 앞에 아기를 두고 도망치듯 떠났던 기억. 그 기억은 지금도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을 도는 동안 민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리밭 정말 예쁘죠? 저는 제주가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50년 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그 목소리가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식분 안 계세요? 딸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은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깨진 유리를 치우는 동안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딸 하나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해온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낳은 딸. 그 아이만이 제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2살에 미혼모로 낳았던 아들. 그 아이는 공식 기록에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아원에 맡긴다는 서류 한 장만 썼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한 걸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74년 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30살의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결혼했다는 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없애.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하지만 저는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미 7개월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주도 친척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겨울,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사흘 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부산에 고아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작은 포구에서 내렸습니다. 그곳 파출소 앞에 아이를 두었습니다. 담요에 쌓인 채 바구니 안에 누워있는 아기. 저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 내리는 폭우, 차가운 바람,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남긴 단 하나, 출생신고서도 아닌 그저 쪽지 한 장. 이 아이 이름은 강우진입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강은 제 성이었습니다. 우진은 비 오는 날 태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모든 걸 잊으려 했습니다. 1년 뒤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3년 뒤 딸을 낳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의대에 진학해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시렸습니다. 겨울밤 얼어붙은 강처럼.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온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아이 생각이 더 자주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1년 전 그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준, 강씨. 그 성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했습니다. 세상에 강씨가 얼마나 많은데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이 젊은이는 분명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성실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그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민주는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약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약재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74년 2월 15일 성명 강우진, 어머니 오정숙, 아버지 미상,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출생신고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맡길 때 받은 영수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5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깊은 서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종이를 펼쳐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강우진,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종이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서류를 숨길 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종이를 봤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강우진. 그 이름을 읽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50년간 숨겨온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야. 50년 전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배 불룩한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찍은 흑백 사진. 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시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야.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강민준이 아니라 강우진의 손자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셨대요. 평생 혼자 사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저는 할아버지가 중년에 입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혈연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자처럼 키워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 사람을 찾아보라고. 아마 내 엄마일 거라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찾았던 겁니다. 평생 동안 원망하려고가 아니라 그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손자를 보냈던 겁니다. 용서를 구하러. 아니, 용서를 해주러. 저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정말 미안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울음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전해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할머니. 이제 울어도 돼요. 그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22살에 임신했던 일, 집에서 쫓겨난 일, 아이를 버린 일, 그리고 5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일. 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떤 사람이었어?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봉사를 평생 하셨어요. 당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우진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꿨던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에 같이 갈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이제라도 가야죠. 일주일 뒤 우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원 묘지에 우진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비석은 소박했습니다. 고 강우진 지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흰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늦었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도 와서 다행이야. 눈물이 비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오신 걸. 그날 밤 우리는 부산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작은 여관방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50년 동안 했어. 이제는 용서받고 싶어. 우진이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민준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용서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괜찮다고. 제주로 돌아온 뒤 민주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증손자였습니다. 아니,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를 돌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내일이 있잖아. 하지만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생일이 언제야? 2월 15일이요. 왜요? 그날 미역국 끓여줄 거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2월 15일,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51년 전 우진이가 태어난 날처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민준이 왔을 때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흰 국화 한 송이.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축하해준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아들의 생일을 처음으로 축하해 주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우진아, 사랑한다. 봄이 왔습니다. 보리밭에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그가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이 보이면 저도 웃었습니다.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가족을 만나서.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랑?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민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결혼식에 오셔야 해요. 주례는 할머니가 해주세요. 3개월 뒤 민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게 용서를 가르쳐준 아이야. 50년 동안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해준 아이야. 고맙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객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민주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진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가져다 준 사진이었습니다. 중년의 우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우진아, 내 손자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기쁘지? 엄마는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 늦었지만 그래도 내 손자라도 볼 수 있어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성껏 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와줘서.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리밭이 보였습니다. 초록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안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용서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가슴은 민준을 만나고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평온합니다. 우진아, 이제 엄마 간다. 거기서 기다려라. 엄마가 직접 미안하다고 말할게. 사랑한다고 말할게. 창밖에서 종달새가 노래했습니다. 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50년 후회와 그 후회가 용서로 바뀌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